선생님, 우리 강아지가 피 오줌 쌌어요. 혹은 혈뇨 봤어요. 소변 보는 자세를 취하는데 소변이 안 나와요. 막힌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죠. 심각한 문제인가요? 소변 보는 자세를 취하는데 소변이 안 나와요는 수의사 입장에서는 응급 상황이에요. 방광염일까봐가 아니라 방광염 이상으로 다른 질환이 있을까봐. 대표적으로 요도폐색이 돼서 소변을 못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요도폐색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도폐색으로는 심각한 요독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황까지도 빠르면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올 수 있어요. 요도폐색이 있는 상황과 방광염이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구별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잘 구별이 되지 않기도 해요. 임상 증상만으로는. 왜냐하면 혈뇨를 본다라고 했을 때 다량의 소변을 보면서 혈뇨가 있다라고 하면 방광염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혈뇨를 보긴 하는데 정말 한 방울씩 나온다라고 하면 방광염일 때도 있지만 요도폐색일 때도 있어요. 바로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통해서 방광염의 상태인지 요도폐색의 상태인지를 구별을 받으시고, 요도폐색이다라고 하면 응급처치를 받으시고, 방광염이다라고 하면 염증에 대한 처치를 받으시도록 안내를 드려요. 혈뇨가 보인다라고 하면 단 한 번의 혈뇨가 문제가 된다기보다 증상이 보통은 지속되거든요. 하루에도 여러 번 지속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켜보지 않고 바로 병원에 오셔서 조치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방광염은 말 그대로 방광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비유를 할 때 물풍선과 비슷한 구조라고 해요. 방광 안쪽은 점막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소변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장, 양쪽 콩팥에서 만들어져서 콩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방광까지는 요관이라고 하는 얇은 관을 타고 오거든요. 방광에 모였다가 요도라고 하는 다시 얇은 관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광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첫 번째는 방광이 수축하면서 소변을 보는 기능을 해요. 이제 보통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방광이 소변을 보게 하는 것만 기능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방광의 또 다른 기능은 소변을 보관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물풍선처럼 안에 물을 넣는다라고 하면 한동안 계속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죠. 방광 안에 소변을 머금고 있는, 소변을 참고 있는, 이건 역시도 방광의 기능이고,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이 돼서 소변을 봐야겠다고 느끼면 방광근이 수축하면서 안에 있는 소변을 배출을 시키죠. 이러한 방광 안쪽, 가장 안쪽 면인 점막층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방광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광 안쪽에 점막에 염증이 생기면 그쪽에서 이제 출혈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소변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자면, 소변에 혈액이 묻어나오는 경우는 눈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의 소변이 잘 나오는 상황에서 일부 혈액이 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소변이 어느 정도 다량 나오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도폐색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 상황은 아닌 거죠. 다만 혈액이 묻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광에 염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병원에서 확인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소변의 색깔이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소변 색깔이 노랗거나 투명하지 않고 정상처럼 갈색이거나 진한 커피색으로 변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도 혈뇨로 봐주셔야 돼요. 완전히 이렇게 혈액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누가 보면은 이게 소변이 아니라 피를 흘린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 안에 점막 물질이나 염증 물질 같은 것들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헷갈리는 경우가 이런 경우거든요. 혈액이 방울방울 똑똑똑똑 나와 있어요. 아마 아이가 소변을 한 번에 시원하게 보지 못하고 소변 보는 자세를 취하면서 방울방울 떨어진 상태일 건데, 이 사진을 보면 방광염일 수도 있지만 요도폐색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상황이 조금 더 급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러한 상황은 설령 방광염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소변을 오랫동안 참는, 방광 안에 소변을 머금어주는 그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소변이 만들어져도 배출되고 반복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방광염이 더욱더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방광에 염증이 생기면 말씀드렸던 혈뇨가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심해지면 빈뇨, 요거는 이제 소변을 보는 행동을 자주 보이는데 소변을 한 번에 시원하게 보지 못하고 방울방울 조금씩 보는 경우, 소변을 볼 때 뭔가 불편해 보이고 통증이 있어 보이는 모습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람들 요실금처럼 소변이 새어나오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화장실 가서 소변을 잘 보던 아이들도 실수를 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혼탁뇨를 보인다거나 소변에서 냄새가 좀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소변에서 냄새가 심하다고 해서 무조건 또 방광염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구별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변의 색깔이죠. 소변에 혈액이 묻어나오는지 혹은 갈색뇨라던가 혼탁뇨로 변형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빈뇨 증상. 소변 보는 자세를 취했는데 소변을 보지 못하고 그러한 소변 보는 자세를 반복적으로 자주 취하는 모습. 이 두 가지가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혈뇨가 아니더라도 네. 의심되는 그런 행동들도 있을까요? 예를 들면
패드 주변을 계속 왔다 갔다 한다던가 안절부절 못 한다던가 소변 보는 자세를 취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소변 보는 자세를 또 취했다가 돌아왔다가. 근데 요거는 소변을 못 보는 걸 수도 있지만 변비가 있어서 대변을 못 보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강아지에 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소변 보는 모습이 잘 눈에 안 보이고 화장실에서 보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몇 시간 단위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했던 아이가 뭐 1시간에도 여러 번, 30분에도 한 10번 정도 화장실을 들락날락 한다라고 하면 방광염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증상을 좀 놓쳤다가 네. 늦게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근데 사실 방광염을 앓고 있는 아이들은 말씀드렸던 혈뇨 증상과 빈뇨 증상이 보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보호자님이 놓치시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계속 아이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심지어 소변을 보더라도 방울방울 본다거나 아니면 혈액이 묻어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보호자님들이 증상이 나타나고 바로 병원에 오시는 편이고 설사편에서 구토나 설사도 안 좋은 거지만 혈구토나 혈변이 보호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수의사들이 그렇게 위험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단 뭔가 피가 보이면 보호자님들은 이제 겁이 나시거든요. 병원에다가 문의를 하시거나 병원에 바로 오시는 편이라서 방광염의 진단이 많이 늦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방광염 자체가 위험하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눈으로는 구별할 수 없는 요도 폐색이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고 요도 폐색은 아예 소변을 배출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소변을 배출할 수 있도록 수의사들이 좀 도움을 줘야 돼요. 예를 들면 요도를 막고 있는 결석을 제거한다던가 혹은 요도 쪽에 종양이 생기더라도 소변을 못 보는 경우 있거든요. 어떻게든 개통성을 빠르게 확보를 해줘서 소변이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도움을 주는 게 응급처치고요. 다만 방광염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소변이 만들어지는 대로 계속 배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가 큰 불편함은 느낄 수 있으나 사실은 응급 상황은 아니라고 보셔야 되고 다만 응급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더 지켜보아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면 방광염은 한번 심각하게 염증이 되게 되면 상행성 감염이라고 해서 방광에 국한되었던 염증이 요관을 타고 신장으로 올라와서 신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신우신염으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신우신염은 매우 위험한 상황을 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방광염은 관찰하기 쉽고 빠르게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신다면 빠르게 또 호전이 되는 예후가 좋은 질환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치료비가 어떻게? 방광염 치료비는 일반적인 다른 질환에 비해서 치료비가 많이 들진 않는 것 같아요. 결국에 쉽게 말씀드리면 물풍선에 풍선, 방광벽에 염증이 생긴 거거든요. 그 원인이 크게 4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세균 감염이라서 세균성 방광염이라고 하죠. 사실상 강아지 방광염의 대부분은 세균성 방광염이에요. 외부 환경이라던가 아이가 생식기를 자주 핥는 행위라던가 혹은 주변에 항문도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외부의 세균이 생식기를 타고 요도를 타고 들어가서 방광에 염증이 생기는 상태를 세균성 방광염이라고 해요.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원인은 방광 안에 결석이 있는 경우. 방광 안에 결석이 있게 되면 그 결석이 방광벽을 물리적으로 지속적으로 자극을 하기 때문에 방광에 무균성 방광염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약해진 방광벽에 세균 감염이 동반되어서 방광 결석에 2차적인 세균성 방광염이 오기도 쉬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당뇨라던가 쿠신과 같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방광을 포함한 비뇨기 쪽에 종양이 있는 경우에도 방광염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아지에서 생기는 방광염의 대부분의 원인은 세균성 방광염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단이 된 이후에 적당한 항생제를 처방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빨리 호전이 되거든요. 근데 진단도 어렵지 않은 건 엑스레이나 초음파 검사 정도로 결석은 없는지 종양은 없는지 방광염만 있는 상태인지를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결석이나 종양과 같은 다른 기저질환이 없다라고 하면 세균성 방광염에 준해서 일단 항생제를 보통 처방을 해드려요. 많은 경우에 일반적인 항생제 반응성도 좋은 편이고 투약 기간도 길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검사와 치료에 높은 비용이 요구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혹은 지속적인 재발성 방광염이 생기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적당한 항생제를 찾기 위해서 소변을 통해서 세균을 배양시키는 세균 배양 검사 그리고 배양된 세균에 대해서 어떤 항생제가 잘 됐는지 확인해보는 항생제 감수성 검사 같은 것들을 보낼 수는 있는데요. 이러한 검사 역시도 뭐 일반적인 다른 검사들에 비해서 아주 고비용의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상황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권장되는 검사만 잘 진행을 받으시면 치료에 대한 예후도 매우 좋은 편이긴 합니다. 또 얼마나 빠르게 호전이 되나요? 항생제만 잘 맞는다라고 하면 보통 오늘 처방해드리면 다음 날부터 소변을 정상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투약 기간도 예전에는 사실 비뇨기계 처방을 길게 해야 된다는 게 좀 일반적이었는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오히려 방광염은 일주일 이내에 짧은 항생제 처방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상해성 감염을 통한 신우신염이 오거나 혹은 이제 항생제가 도달하기 어려운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항생제 투약 기간이 한 2에서 4주 정도로 연장이 될 수는 있어요. 다만 단순한 세균성 방광염은 보통은 한 일주일만 처방을 받으셔도 증상이 호전됩니다. 작년에 나온 논문인데
방광염이 얼마나 흔한지를 보면 강아지에서 하부 요로개계 질환 또는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에서 세균성 방광염이 생길 가능성이 약 44.6%예요.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들이 평생에 2마리 중에 1마리 정도는 방광염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균성 방광염은 대부분이 상행성 감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암컷과 수컷의 차이가 존재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컷의 요도는 매우 길고 구불거리기 때문에 세균이 요도를 타고 방광까지 도달하기가 쉽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암컷이 훨씬 더 세균성 방광염에 잘 걸려요. 그래서 보면 전체 암컷에서 약 30.1%가 평생에 한 번 이상 방광염이 생길 수 있다라는 보고라서 사실 10마리 중에 3마리는 방광염이 생긴다라는 거니까 상당히 높은 유병률을 가지고 있는 질환이죠. 상대적으로 고양이는 강아지와 달라서 세균성 방광염보다는 세균이 없는 무균성 방광염이 훨씬 더 많고, 유병률이 18.6%로 강아지보다는 훨씬 낮고, 세균성 방광염이 아니기 때문에 암컷보다 수컷에서 훨씬 더 후발해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 약 14.6%의 수컷 고양이에서 특발성 방광염, 무균성 방광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세균성 방광염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세균은 이제 이퀄아이라고 하는 대장균, 다음으로는 뭐 프로티우스, 스타필로코커스와 같은 세균들이 많이 감염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혈류를 보거나 뭐 한다. 그럴 때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지켜보는 거? 스스로 좋아지길 기다리는 거?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방광염은 세균성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으면 훨씬 더 좀 심각해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상행성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혈류를 보인다라고 하면 최대한 병원에 와서 확인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다만 혈류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방광염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 중에 뭐 예를 들면 이러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혈류일 수도 있긴 하지만 혈색소뇨 혹은 근색소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양파 중독, 양파를 다량으로 먹어서 적혈구가 용혈이 돼서 소변을 볼 때는 이런 식의 소변을 또 볼 수도 있고요. 면역맥에서 용혈성 빈혈이 생긴 경우에는 적혈구가 용혈되면서 방광염이 없는데도 다량의 혈류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흔하진 않지만 너무 과도한 운동을 하거나 혹은 근육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도 그때는 이제 근색소뇨, 마이오글로빈 유리아라고 하는 근색소뇨도 보일 수는 있습니다. 진단은 너무 쉬운 게, 제가 아까 물풍선 같은 구조라고 했어요. 네. 이건 제가 진료보는 아이인데 사실 이거는 방광염이 치료되고 나서 좋아진 후예요. 그래서 보시면 초음파에서는 방광벽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거든요. 안쪽이 소변으로 차 있는 거죠. 소변은 이런 식으로 검은색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방광에 염증이 생기면 부유물 같은 것들이 생겨서 안쪽에 하얗게 보일 수도 있고, 더 특징적인 거는 방광벽이 두꺼워져요. 그래서 일정하게 얇은 방광벽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두껍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 방광벽, 주로 이제 앞쪽 배 쪽 방광벽이 두꺼워지는데 이쪽 방광벽이 두꺼워지고, 또 하나는 지금 어느 정도 방광의 크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소변을 오래 참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소변이 방광 안에 오래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방광 자체가 매우 수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음파 프로브를 방광에 갖다 대면 방광이 매우 작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 방광염이 있다가 치료가 되고 나서를 먼저 보여드린 거긴 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로 방광염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보여요. 지금 이만큼이 방광벽이에요. 그리고 안에 소변이 거의 없는 상태. 그리고 다른 결석이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거든요, 초음파에서. 그러면 일단은 세균성 방광염으로 진단을 하고 항생제를 처방을 하게 돼요. 처음 진단이 됐을 때고, 항생제 처방하고 일주일 후에 병원에 왔을 때. 근데 여쭤보면 다음날부터 혈류 안 받고 소변도 잘 갔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항생제에 잘 반응하는 세균성 방광염은 치료가 금방 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소변을 보자마자 바로 초음파 검사를 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소견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보통 방광염이 의심되거나 방광염 치료 중에 이제 추적 관찰을 할 때는, 병원에 오셨을 때 아이들이 병원에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 소변을 볼 수 있잖아요. 진료 받으실 때는 아이를 안고 계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소변을 참은 상태에서 검사를 해야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재발성 방광염 말씀드렸는데, 재발성 방광염의 원인이 있어요. 보통 이제 저희가 1년에 3번 이상 방광염을 재발하면 이건 이제 재발성 방광염을 말씀을 드리고, 일반적인 항생제에 듣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서 뭔가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를 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재발성 방광염의 원인의 가장 큰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알맞은 항생제를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항생제를 썼을 때 그 항생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세균을 죽이지 못한 거거든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소변을 샘플링을 해서 세균 배양을 하고, 그 배양된 세균의 항생제 감수성을 해서 감수성이 있는, 쉽게 말해서 어떤 항생제가 잘 됐는지를 보고 그 항생제를 처방을 해야 돼요. 보통 20가지 이상 검사를 해줘요. 그러면 가장 잘 들으면서도 아이한테 무리가 되지 않고 아이 기저질환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항생제를 좀 처방을 하는 편이고, 최근에는 또 이제 원헬스 개념이 있다 보니까
뭐 동물과 사람과 환경의 건강이 이제 생태계적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개념. 동물병원에서도 최대한 항생제를 적게 쓰고 너무 최신의 너무 넓은 범위의 항생제를 안 쓰려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가 필요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검사를 할 때 가끔 보호자님께서 소변을 받아다 주시거든요. 근데 이 소변을 받아다 주시는 게 뭐 예를 들면 바닥에 소변을 본 걸 주사기를 가져오신다거나 이렇게 하신 건데 그랬을 때 바닥에 있던 세균의 오염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와서 초음파를 보면서 초음파 가이드 하에 이제 방광 천자를 하게 돼요. 천자는 바디를 방광 안에 넣어서 소변을 채취하는 이게 이제 무균적인 채취 방법인데 방광 천자가 아무래도 이제 보호자님들 떠올리시면 배에다가 바늘을 꽂는다고 생각하시니까 굉장히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상당히 안전하고 과학적이고 꼭 필요한 검사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러한 것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발하는 경우에는 혹시라도 지금 확인하지 못한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 건 아닌지 다른 전신질환들 예를 들면 당뇨라던가 쿠신과 같은 호르몬 질환들 혹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결석을 해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방광염만 치료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균성 방광염이 가장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청결도가 중요하긴 합니다. 물론 이제 완전히 무균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좀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상해성 감염이 이루어지기 쉽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청결한 위생 관리가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충분히 물을 많이 마시게 하고 규칙적인 배뇨 습관을 길들이시는 게 중요해요. 너무 오랫동안 소변을 참는 행위라던가 이런 것들도 좋지는 않거든요. 산책을 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소변을 시원하게 다 보고 나서 방광이 비었는데 영역 표시를 하기 위한 마킹으로 여기저기 갈 때마다 계속 소변을 쥐어 짜듯이 몇 방울씩 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보통은 방광염이 잘 생겨서 오긴 해요. 그래서 그런 습관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는 물을 더 많이 먹여야 되는데 물을 충분히 마시고 산책을 할 때 충분히 소변을 보고 난 이후에는 그런 마킹 증상을 하려고 하면 행동학적으로 좀 교정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관리하고 있는 기저질환들 아까 말씀드렸던 당뇨나 쿠신과 같은 만성적인 방광염을 유발할 수 있는 기저질환을 관리하고 있는 중이라면 그러한 기저질환을 꾸준히 잘 관리하시는 것도 방광염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크랜베리 보통 이제 방광염 예방 영양제를 보면 안에 성분이 비슷하거든요. 말씀하셨던 크랜베리, 디만노스, 글루코스 아미노글라이칸 세 가지 성분을 방광염 보조제가 가지고 있는데 어떤 성분은 세균이 자라는 것을 좀 억제시키는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한다고도 알려져 있고 어떤 성분은 방광벽의 면역력을 높여서 방광벽을 조금 더 건강하게 해준다. 하지만 이러한 성분이 실제로 방광염의 유병률을 낮춘다거나 재발성 방광염을 치료했다라는 과학적인 근거나 연구는 현재는 없는 상황이긴 해요. 사실상 그런 영양제를 주시는 게 이론적으로 좋을 수 있어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건 아니고 오히려 재발성 방광염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이러한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에 앞서 항생제를 충분한 기간 동안 써보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송송이는 먹나요? 영양제요? 송송이는 혈류를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제 방광염이어서 평소에 약을 잘 못 먹어서 어떤 항생제를 처방했냐 먹는 약도 있긴 하지만 한번 주사하면 2주 동안 몸 안에서 천천히 흡수되는 항생제가 있거든요. 농도를 맞춰주는 그거 주사 한 번 하고 좋아져서 이후에는 현재까지는 방광염 재발이 없는 상황이고 방광염 영양제를 먹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송이가 엄청 네. 어리잖아요. 네. 나이랑 상관? 방광염은 나이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나이가 어려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채성장이 되지 않은 아이들도 방광염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세균 감염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럼 어릴 때부터 확실히 관리를 해주는 게 좋겠네요. 너무 나이가 많이 든 아이에서는 좀 적게 나타나는 편이고 사실 크게 나이와는 상관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제 병원을 내원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혹은 뭐 진료비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을 가지실 수 있고 조금 며칠 더 지켜보고 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지만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세균성 방광염은 집에서 스스로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신우신염이라던가 더 나아가서는 폐혈증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가장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단하시고 치료를 받으신다면 빠른 시간 안에 증상도 좀 호전시킬 수 있고 오히려 진료 비용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빨리 내원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